제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는 수원의 그 팔달문인데, 물론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서 하긴 하지만, 이런 온갖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들이 전통 문화를 좀 압도하는 느낌. 그래서 이것이 원래 있는 자리에서 확 치워버리는, 즉 팔달문이 가지는 상징성도 옛날과 다르게 변해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부천인데, 부천에 가면 아인스월드라는 희한한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다 합성이 아니냐, 근데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정말 컴플렉스하죠. 이상 컴플렉스한 거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넌 플레이스인데, 아무 장소가 아닌 곳, 도대체 어느 장소인지 알 수 없는 곳, 인지할 수도 없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 여기는 이제 그 하기 분기점 부근인데요. 즉 안양하고 과천 사이가 되겠죠. 여기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기존의 그 도시의 컨텍스트를 깔아옮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냥 도로만 있지 그 주변에 건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넌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옮겨서 그냥 지워버리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는 듯한, 그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그냥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경험만 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drastic and dire라는 말을 썼는데 전 정말 공포감을 느낍니다. dire라는 말, 무시무시하다는 뜻이죠. 그 영국의 유명한 락그룹 있잖아, Dire Straits. 그 무시무시한 해협, 막 발밑에 무시무시한 물이 출렁이는 그 해협의 느낌인데 딱 저는 그 느낌이에요. 왜냐면 장소가 너무나 급격히 리플레이스 되고 디스플레이스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집을 무슨 개토처럼 구획화해가지고 부셔버리는 걸 보면 참 저는 좀 공포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런 폐허에서 남겨둘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판교인데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남고 그냥 고속도로가 돼버렸어요. 네. 그냥 정말 메모리도 없고 히스토리도 없고 내러티브도 없고 물질적으로 남은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한 1년 갈까 싶었는데 한 몇 달 안 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꼭 그렇게 물질적으로 때려부시는 디스플레이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다음 스카이뷰라고 하는 데서 받아온 지도인데,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이 자리에 그 교도소가 있거든요. 안양교도소가. 근데 이제 다음 스카이뷰는 알아서 군사시설, 그다음에 산업시설 그런 거 싹 지워버렸죠. 구글 어스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구글 어스는 군사기진이 다 보여주는데, 여기 잘 보면 숲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딱 붙인 게 좀 어색하죠. 왜냐면 교도소가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요게 실제 그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요것도 모락산에서 찍은 건데, 이 사진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국의 도시의 덴시티, 밀도 문제랑 연관시키는데, 교도소가 너무 호계 사거리랑 가까우니까 여기는 제도자들이 좀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안양에 가까운 교도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구치소가 있죠. 서울구치소는 숲속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데, 유명한 분들이 글로 많이 가는 이유가 좀 조용하니까. 이 안양교도소는 호계 사거리에 바로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도시의 밀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장소 중에 이제 화천의 이 아름다운 비수금이라는 데가 있죠. 지금 이 장면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에 잠겨서 사라져버렸죠. 근데 이 경우는 인공적으로도 사라졌지만 자연적으로도 물이 점점 올라왔으니까 사라진 장소고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고속도로인데, 바로 안양을 지나가는 곳인데, 문제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아무도 여기가 안양인지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소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사는 오피스텔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 자리에 벌써 빌딩이 생겨버렸는데, 공터를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여기서 이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장소에다가 리인스크라이빙, 다시 써놓는다. 누군가가 싹 지워버렸는데,
다시 써놨는데 어떤 의미를 다시 써놨냐면 음식과 프렌드십, 서로 친구니까 같이 음식을 먹겠죠. 그리고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거. 이 한국 사람들은 주저앉기를 좋아하잖아요. 주저앉으면 장소를 아큐파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잠시적이지만 그 주변의 온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 좀 약간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장소도 다 빌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어졌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이 도시가 과연 지속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지속 가능하냐,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장소의 의미를 다시 기입해 넣는 그런 행위들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안양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건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안양은 역사적으로 많이 사라졌다. 몇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양이 1973년에 도시가 되는데, 그러면서 전원도시로서의 특색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평촌 신도시가 90년대에 생기면서 그나마 있던 안양이라는 도시가 또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이런 고속도로 때문에 안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양이 어디로 갈 것이냐. 뭐 흔히 폴 비릴리오가 Aesthetics of Disappearance라는 책을 썼는데, 사라짐의 미학, 현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라짐의 어떤 전략 같은 걸 말을 했는데, 안양이라는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사라짐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안양의 장소의 정체성을 써넣을 것이냐, 그리고 재구축할 거냐, 그것이 이제 제 생각에 안양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